이 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신 경우에는요, 이 영상에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 세한남 이도헌 조사관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네, 1차 댓글 답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이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그중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이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 총소득이라는 것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에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3,6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소득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연간 총소득이 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그런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바로 연금 소득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국민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바로 연간 총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만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재산 요건. 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구원 전원이라는 말은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거주자 본인을 포함한 이 1세대 가구원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구원에는요, 이 신청하는 거주자, 그리고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속, 부양자녀,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 존비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2020년 6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즉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이야기하겠죠. 전세금도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이 자산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상가 전세금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이 포함이 되고요. 주택 전세금의 경우에는 이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간주 전세금은 주택 기준 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실제 전세금이 이렇게 계산된 간주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이 재산을 평가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금 적금과 같은 이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이 금융재산의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타 다른 재산의 산정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이 사항을 신고하도록 우리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이 소득 지급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소득 지급 내역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아니면 소득 증빙 자료, 이 자료를 이 회사로부터 발급 받으시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신고 기간 내에 이 소득 지급 내역이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안내문을 받지는 못했을 텐데요. 그래도 이 경우는 서면 또는 홈택스로 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홈택스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재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이 신청 자격 요건 중 이 재산 요건은 충족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만약 이 재산가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이모 집과 관련해서 간주 전세금이 잡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잡혀 있는지 여부는 이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자, 만약 이 간주 전세금이 잡혀 있다면 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준비를 해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 사항이 반영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제출된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왼쪽에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리고 아래쪽에 계산해 보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요. 해당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급여나 사업소득 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예상 지급 금액이 조회가 되니까요.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본인이 생각할 때 신청 자격 요건인 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서면 또는 홈택스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이 장려금을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왼쪽에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일반 신청하기, 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 이 경로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성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정기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을 수록해 놓았으니까요. 자, 이 영상 활용해 보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1차 댓글 답변을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세한남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2차 댓글 답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